나이를 먹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품격을 잃는 건 치명적인 잘못이다. 당신은 지금 존중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가? 쓸데없는 말, 허세, 남 깎아내리기, 거친 언행, 이 네 가지가 당신의 노년을 조용히 좀먹고 있다. 오늘 우리는 그 민낯을 까발리고 당장 버려야 할 습관들을 직격한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은 주변에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혹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행동의 품격은 철저히 선택의 문제다. 산책로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고 다니는 이, 길거리에서 무심히 가래침을 뱉는 이,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로 고함치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묻는다. 저런 자유가 진짜 편안함일까? 아니면 스스로 존중을 포기한 신호일까? 노년은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거지라는 자기 합리화와 그래도 나는 다르다는 자기 규율 사이에서 분개한다. 겉은 늙어도 속은 늙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작은 몸가짐과 말씨, 표정과 태도가 나의 내일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냉정히 봐야 한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 정약용의 이 말은 타고난 기질이나 열악한 환경을 핑계로 삼는 순간 우리는 품격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선언이다. 존경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손가락질을 자초하지 않을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나는 그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면 나의 행동 점수가 드러난다. 노년기의 사회적 평판은 지위나 소득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인가로 결정되며 그 편안함은 일관된 자기절제에서 나온다. 품격은 거창한 도덕률이 아니라 반복되는 미세한 선택의 합계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의 느긋함, 타인의 말을 멈추지 않는 배려, 줄을 설 때의 질서, 공적 공간의 소음을 스스로 줄이는 절제 같은 작은 습관들이 내 존재의 신용도를 하루하루 복리로 올린다. 반대로 나이 먹었으니 봐주겠지라는 태도는 관계의 이자를 갉아먹는 최악의 투자다. 지금 이 순간의 몸짓과 말투, 표정과 호흡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노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행동만이라도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 높여라. 그 작은 상승이 내일의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이제 우리의 품격을 갉아먹는 구체적 신호들을 차례로 짚어보자. 나이 들어 보이는 첫 번째 신호는 입이 손보다 먼저 움직이는 상태, 즉 쓸데없는 말이 지나치게 많은 습관이다. 이 습관은 두 축에서 자란다. 기억력 저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 생리적 변화, 그리고 자존심의 팽창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내세우려는 심리적 충동이다. 여기서 쓸데없는 말의 기준은 분명하다. 유유가 경계한 네 가지, 자기 자랑, 남 훼손, 실질 없는 잡담, 바르지 못한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말은 생각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품격을 갉아먹는 칼이 된다. 정약용이 말이 쌓이면 행동을 앞선다고 경고했듯 말의 과잉은 결국 나를 비우지 않고 상대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실전 기준을 세워라. 둘이 대화할 때 내 말 비중은 50% 미만, 셋 이상이면 30%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한 문장 말했으면 한 문장 듣는 1:1 호흡을 습관화한다. 입을 열기 전 3초 동안 사실인가, 필요한가, 지금인가를 빠르게 점검하고 사실 확인이 불확실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삼켜라. 반복 발언을 줄이려면 대화 초반에 핵심만 명확히 요약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후에는 새 정보가 있을 때만 보탠다. 자기 이야기의 과잉을 막으려면 질문을 우선 배치하라. 내가 더 말해야지가 아니라 상대가 더 말하도록 독자로 관점을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말량이 줄고 대화의 질이 오른다. 정적이 두려워 빈칸을 잡담으로 메우는 습관은 수준 낮은 인상을 준다. 침묵 5초는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는 즉답 본능은 특히 경계하라. 메모 충동이 생기면 말을 덜 하게 된다.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면 곧장 말하지 말고 키워드로 적어두고 대화 흐름이 돌아왔을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라. 소셜 커뮤니티에서 줍는 미확인 정보는 내가 들은 이야기로 명확히 라벨링하고 단언을 피한다. 마지막으로 하루 한 번 대화가 끝난 뒤 1분 자기 점검을 하라.
오늘 내가 한 말 중 자랑, 훼손, 헛말, 그름이 있었는지, 상대의 말 비중을 지켜줬는지,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했는지 체크하고 바로 내일의 언어 습관에 한 가지 수정안을 넣는다. 말은 체면을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인격을 드러내는 증거다.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는 순간 노년의 품격은 과시가 아닌 절제로 증명된다. 말의 과잉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피곤함이나 지루함에 그치지 않는다. 첫째, 관계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대화를 마친 뒤 상대가 함께 있으면 힘들다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대개 불필요한 말의 범람 때문이다. 1시간의 대화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20%도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80%는 상대의 집중력과 호감을 갉아먹는 잡음이 된다. 둘째, 실수와 신뢰 하락을 부른다. 말을 많이 하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비방이나 사소한 뒷담화가 섞이게 되고 그중 일부가 의도치 않게 왜곡되거나 전달되면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결국 신뢰를 잃게 한다. 셋째, 나 자신도 모르게 경박한 인상을 심어준다. 정적을 견디지 못해 계속 말을 던지는 사람, 대화 중간마다 불필요하게 자기 경험을 끼워 넣는 사람, 주제를 자주 이탈하는 사람은 지적 깊이보다 산만함을 각인시킨다. 넷째, 인간관계의 질이 점점 낮아진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듣기만 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들은 결국 피로와 권태로 떠나간다. 균형 있는 대화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지만 말이 과도하면 이 구조가 무너져 버린다. 다섯째, 자신이 원치 않는 이미지가 고착된다.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한번 생기면 바꾸기 어렵고 이후 진지하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조차 가벼워 보이게 만든다. 결국 말의 과잉은 관계의 신뢰도, 인격에 대한 인식, 사회적 평판을 동시에 하락시키는 삼중독이 된다. 노년기에 이런 습관이 굳어지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고 이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막는 벽이 된다.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의미 있는 말만 하려는 의식적인 절제가 없는 한 말의 과잉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부르는 치명적 결함이 된다. 나이 들어 보이는 2번째 신호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태도, 즉 입으로는 크고 멋지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습관이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감과 추진력을 과시하지만 실제 내면은 게으름과 자기 기만에 잠식되어 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먹음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시작조차 미루는 상태를 말한다. 계획을 세울 때는 세상을 바꿀 듯한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만 그중 단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흥미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 과정에서 말은 기대와 설렘으로 포장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괴리가 커져 허언증처럼 들리게 된다. 정약용이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게 시작하고 그 자금을 축적해야만 성취가 쌓인다. 반대로 거대한 목표를 입으로만 굴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감도 무너진다. 지난 1년간 내가 입으로만 떠든 일들 중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 몇 가지인지 냉정히 점검해보라. 하나라도 꾸준히 실행했다면 잘한 것이지만 단 하나도 없다면 심각한 경고 신호다. 실행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해야지라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한다. 하지만 말은 행동의 촉매일 때만 가치가 있다. 말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계획서가 아니라 오늘 당장 몸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에서 나온다. 큰 꿈은 품되 그 꿈을 향해 발을 내딛는 즉시성 없이는 어떤 계획도 무덤 속에서 사라질 뿐이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보다 부담 없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가 작아야 시작이 쉽고 시작이 쉬워야 지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운동을 결심했다면 매일 1시간 헬스장 가기라는 선언보다 지금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한 번이 훨씬 강력한 출발점이 된다. 이런 미세한 행동은 성취감을 즉시 제공하고
그 성취감이 다음 행동을 부르는 연쇄 반응을 만든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팔굽혀펴기 100개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지만 시작조차 못했으나 하루에 단 한 개만 더 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해 결국 한 번에 마 6개까지 가능해졌다. 피아노를 취미로 시작한 한 노인은 매일 2시간 연습 대신 좋아하는 곡 한 번 치기로 규칙을 세웠고 부담이 없으니 자발적으로 연습 시간이 늘어났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을 촉발하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말로 선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획을 알리면 행동 압박이 생겨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말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허함일 뿐이며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독이 된다. 10kg 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매일 야식을 먹는 모습은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정약용이 경계한 말이 행동을 앞서는 상태는 바로 이런 순간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큰 목표를 잘게 나누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오늘 안에 밟는 것.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싶다면 300페이지 계획 대신 오늘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 여행을 가고 싶다면 항공권 검색부터 해보는 것이다. 행동의 습관화는 작은 실행의 반복에서만 가능하며 이 습관이 쌓일 때 비로소 말과 행동의 간극이 사라지고 입만 산 사람이라는 낙인 대신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세 번째 신호는 자기 자랑은 끊임없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취나 장점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고 불안정하다. 진정한 실력자와 품격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행동과 결과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기에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반대로 자랑이 잦은 사람일수록 내면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요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랑이 끝나면 곧바로 남을 평가절하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다.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면 자신의 위치가 낮아진다고 착각하며 심지어 주변인에게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 동의를 강요한다. 이런 부정적 대화에 동조하면 상대는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나를 낮추거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관계를 오래 이어갈수록 내 자존감이 잠식되고 무의식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 잡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 틈만 나면 지적하고 과거의 사소한 일을 끄집어내 불화를 일으키며 칭찬과 격려에는 인색하다. 더 나쁜 경우 자랑과 지적이 결합된 최악의 대화 패턴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자식의 성취를 몇십 년째 자랑하다가 남의 자식은 비교하며 깎아내리고 오래전 일까지 들춰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행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다. 품격 있는 노년은 나의 가치를 말로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묵묵히 쌓아온 세월과 태도로 보여준다. 내가 가진 것, 이룬 것, 경험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배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조용한 증거여야 한다. 만약 지금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타인을 낮추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변에서 나를 피하고 있을 신호다. 노년의 존중은 칭찬과 인정에서 피어나며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관계의 온기가 돌아온다. 부정적 인간관계의 해로움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고 집에 돌아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생각이 늘고 다음 약속이 두려워진다면 이미 신호는 온 것이다. 노년기에 이런 관계를 방치하면 자존감은 서서히 침식되고 결정 회피와 과잉 경계가 일상화되며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만남 후 컨디션이 악화되는지, 내 이야기가 무시되거나 조롱되는지, 상대의 말이 상시적으로 비난, 비교, 명령의 형태인지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지속되면 관계 재평가에 들어간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단호해야 한다. 첫째는 경계 세우기다. 그런 말투는 불편합니다. 비난 대신 제안을 해주세요처럼 명확히 요청하고 상대가 수용하는지 2주간 관찰한다. 둘째는 접촉량 조절이다. 메시지 회신을 지연하고 단독 만남을 피하고 가까운 장소, 짧은 시간, 명확한 목적의 로우 콘택트로 전환한다. 셋째는 3회 규칙이다.
동일한 폄하가 3번 반복되면 변명과 해석을 중단하고 관계를 정리한다. 정리는 통보가 아니라 선언이어야 한다.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기준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 개인적 대화를 중단하겠습니다. 처럼 차갑지 않게 선명하게 말한다. 남의 폄하에 동조하지 않는 훈련도 필요하다. 누군가 제3자를 깎아내릴 때는 주제를 바꾸거나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정보만 남기고 감정적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칭찬과 인정이 많은 관계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체 관계도 병행한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배움을 교환하는 사람,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과의 접점을 주 1회 이상 확보해 관계 생태계를 재구성한다. 마지막으로 30일 점검을 수행한다. 한 달 동안 나를 낮추는 사람과의 접촉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만남 후 10분 자기 점검으로 에너지, 자존감, 수면 상태를 기록한다. 수치가 회복세로 돌아오면 올바른 결정이다. 품격 있는 노년은 좋은 사람을 더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에서 완성된다. 나이 들어 보이는 4번째 신호는 언행이 거칠고 말투가 시끄러워지는 습관이다. 이 변화는 대개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며 본인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욕설이 입에 붙어 있거나 말의 볼륨이 높아지고 타인의 의견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격적인 어투를 쓰는 것은 대표적인 예다. 일부는 스트레스 해소나 솔직함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합리화하지만 지속되는 거친 언행은 상대의 신뢰와 호감을 갉아먹는다. 특히 욕설은 듣는 이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전환시키고 대화의 분위기를 경직시키며 나의 품격을 한순간에 깎아내린다. 연구에 따르면 욕설이나 부정적인 표현에 자주 노출될수록 뇌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기본값처럼 인식하고 그 결과 삶 전반에서 회의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강화된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가 커지고 시끄러워지는 또 다른 이유는 청각의 둔하다. 본인 귀에는 평범한 볼륨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주변을 압도하는 수준일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주변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더불어 공격적 언행은 가족과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집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짜증을 섞어 말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외부에서도 같은 말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거친 언행을 줄이는 첫 단계는 자기 녹음 피드백이다. 하루 중 몇 분간 대화를 녹음해 듣고 욕설, 비난, 과도한 볼륨, 타인 말 끊기 등의 빈도를 체크한다. 두 번째는 3초 룰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 속으로 3번 심호흡하고 필요한 단어만 골라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 세 번째는 볼륨 조절 연습이다. 대화 시 상대방 얼굴에 귀를 기울이며 말하면 자연스럽게 톤과 볼륨이 안정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부정적 언행이 만연한 공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댓글창, 공격적 커뮤니티, 불만 위주의 대화 모임을 줄이면 내 언행 패턴도 서서히 변화한다. 품격 있는 노년은 무례함이 아닌 절제된 어조와 차분한 태도에서 완성된다.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준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를 갉아먹고 있는 신호다. 문화와 환경은 우리의 언행을 보이지 않게 재조립한다. 온라인 댓글창과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조롱 과장이 클릭과 좋아요로 보상받고 이 보상 구조가 공격적 표현을 강화하는 도파민 회로를 만든다. 비슷한 생각끼리만 모이는 공간에서 의견은 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그 말투와 정서가 오프라인으로 스며든다. 집단의 언어는 전염성이 있어 가족, 동료, 이웃의 말버릇을 무심코 베끼게 되고 특히 정치, 스포츠 같은 흑백 구도에 오래 노출되면 타협 없는 어조가 기본값이 된다. 해결은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 먼저 분노를 장사하는 콘텐츠와 추천 알고리즘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타임라인을 정돈해 욕설, 비난이 규범인 계정과 채널을 끊어낸다. 알림을 최소화하고 댓글창 체류 시간을 줄이며 기사나 영상을 본 직후 공유 평가를 멈추고 10분 숙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의 급발진이 꺾인다. 가정에서는 TV, 라디오 볼륨 기준을 정하고 대화 중 끊지 않기, 욕설 제로, 팩트 확인 전, 감정 판정 금지 같은 규칙을 합의한다. 일상의 공동체도 재구성해야 한다. 친절과 경청이 규범인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에 몸을 담그면 그 공간의 언어 규율이 자연스레 내 언행을 표준화한다.
아침 첫 30분 비인터넷, 밤 시간 SNS 금지, 하루 한 번 장문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느린 사고 훈련은 말의 속도를 낮추고 밀도를 높인다. 타인에 대한 분노가 치밀 때는 익명의 타자가 아니라 구체적 인간을 상상하며 단어를 선택한다. 품격은 개인의 기질이 아니라 환경이 설계한 결과물이다. 내가 소비하는 문화가 나의 말투가 되고 그 말투가 내 평판과 관계를 만든다. 환경을 바꾸면 언행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면 노년의 품격이 복리로 불어난다. 결론은 명확하다. 노년의 품격은 나이를 먹는 순서가 아니라 습관이 쌓이는 방식에서 결정된다. 오늘 다룬 4가지, 쓸데없는 말의 과잉, 행동 없이 앞세우는 말, 자기 자랑과 타인 폄하, 거칠고 시끄러운 언행, 단순한 결점이 아니라 존중을 소모하는 누수 지점이다. 이를 복구하는 원칙은 어렵지 않다. 첫째, 말은 절제하고 밀도를 높인다. 말하기 전에 3초 멈추고 사실, 필요, 타이밍을 점검하며 대화 비중을 상대보다 조금 적게 유지한다. 둘째, 행동은 작게 시작해 매일 증명한다. 1시간 계획보다 2분 실천을 선택하고 오늘의 한 걸음을 내일의 한 걸음으로 연결해 작은 승리를 복리로 쌓는다. 셋째, 관계는 존중을 기준으로 재편한다. 나와 타인을 낮추는 말이 반복되는 곳에선 경계를 세우고 접촉량을 줄이며 칭찬과 배움이 오가는 사람들과 시간을 늘린다. 넷째, 어조는 낮추고 온도를 덜어낸다. 볼륨을 한 단계 낮추고 욕설, 비난, 명령형을 금지하며 감정이 치밀면 심호흡 3회 후 핵심 한 문장만 말한다. 실천을 위한 일상 루틴도 제안한다. 아침에는 오늘 덜 말하고 바로 행동한다라는 1문장 다짐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5분 침묵으로 마음을 재정렬하며 저녁에는 1분 회고로 자랑, 훼손, 헛말, 과음을 체크한다. 주 1회는 관계 점검표를 써 만남 후 에너지, 존중감, 배움이 늘었는지 기록하고 세 항목 중 2개가 감소라면 다음 주 약속을 재조정한다. 정약용이 말한 대로 사람은 습관의 노예이지만 어떤 습관의 노예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한다. 오늘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내일의 평판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한 달을 한 해를 바꾼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노년의 초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반복된 태도다. 지금 이 순간 기준을 조금 더 높여라. 그 작은 상승이 당신의 남은 생을 버티는 시간에서 존중받는 시간으로 바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4가지 행동.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기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한 계단씩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절제가 쌓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 변화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남은 생을 존중받는 시간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여기는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